직통계단, 학원 등. 자, 학원을 하던 거를 학원을 하면은 괜찮아요. 그렇게 임대 계약하시는 게 괜찮은데 학원을 안 하고 있었어. 근데 면적을 좀 크게 써요. 학원을 좀 크게. 근데 학원 하려고 하는데 계단이 만일에 하나밖에 없어. 계단이. 직통계단이 뭔가 잘 안 돼 있어. 노유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피난 계단이 없어요. 피난 계단. 노유자 시설 때문에 전화 요즘 많이 오거든요. 그럼 이거 잘못하면 사업자 등록증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그럼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12월까지 수업하는 그 강의에서 계속 이 내용들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. 그런데 자, 우리는 이런 거 하나만 아시면 되죠. 태각사항에 어떻게 적으면 다 피해갈 수 있죠. 용도 변경, 인허가, 등록에 관한 내용은 임차인 책임하에 조사하고 계약하고 임대인과 중개한 부동산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. 그리고 용도 변경 등에 따른 뭐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등등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진행한다. 요 내용만 딱 적어줬으면은 다 피해갈 수 있죠. 근데 실무 내용은 아셔야 되죠, 최소한. 근데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클레임 거는 사람이 아니 소장님이 그 학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때 저한테 표현을 뭐라고 하셨어요? 뭐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1종 건생, 2종 건생 뭐 요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같은 2종 건생끼리, 1종 건생끼리 뭐 그때 뭐 또 뭐 무슨 말을 쓰면서 그 허가 사항이 아니고 뭐 신고 사항으로 해서 기재 변경만 하면 된다면서요. 건축물대장이 허가가 아니고 기재만 변경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, 나 이것 때문에 돈 1억 날렸다. 인테리어비부터 해서 막 돈이 아, 나 소송 걸겠다. 책임지세요. 소송 들어오는 거예요. 말 잘못해버리면. 그러니까 말은 어떤 말은 하면 되겠어요? 아, 그거 학원 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. 노유자 시설 하는데 어린이 유치원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. 그 음식점 그냥 하시면 됩니다. 근린생활 시설이라서 음식점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근린생활 시설에 쫙 해서 그거 뭐 협회에서 받은 도표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래 설명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이래 설명하면 어떻게 책임 문제 다 따라오는 거죠. 자, 그래서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있죠. 이 금액이 큽니다. 금액이. 그래서 음식점 안 하고 있는데 기존 업종은 음식점을 하고 있다. 이러면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. 최소한. 학교 정하구역, 절대 정하구역, 상대 정하구역 뭔지 아셔야 되겠죠. 최소한 PC방이 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바로 앞에 학교 바로 정문 바로 앞에 PC방 하려고 계약한다. 이거는 안 될 수 있겠구나.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. 모르세요? 좀 대답 좀 해주세요. 이제 맞춰 가야 되는데. 아시잖아요. 예. 3시간 동안 하니까 좀 머리가 뭐 갑니까? 예. 그러면 이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권리금 태각 사례 5페이지 나오죠? 태각 사례에서 쭉 설명하고 적어놨습니다. 적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임차인이 인수인계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들도 적어놨는데 여기서 한 번씩 이런 사고에 관한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임차인과 운영자, 점유자 확인 이렇게 돼 있죠. 7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의 세 번째 설명에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인수인계 계약을 하고 운영자와 인수인계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계약 권리가 없는 점유자, 운영자와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사기당한 사람이다.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적어놨죠. 자기가 사장이래요. 다른 직원들도 다 사장으로 알고 있어요. 운영자예요. 운영자. 예, 그냥 실장이에요. 관리하는 관리자예요. 근데 자기가 사장이래. 근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누가 돼 있죠? 집주인하고 적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A라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. B는 운영자고.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A하고 권리금 계약해야 되겠죠. 그런데 거기 이제 자기가 실제 사장이다, 점유자다 이러면서 운영자다 이러면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실제 소유자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권리금 주면 어떻게 합니까? 나 못 비켜줍니다. 저하고 계약하셔야죠. 이런 사고 상담이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.
아니 정말 상가 쪽을 해보다 보면 진짜 황당한 경우들 많아요. 예.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하시면 되죠. 우리는 사람을 믿고 계약을 하나요? 사람을 믿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보고 계약하는 거예요. 서류를 보고 계약하고 서류를 믿고 계약하는 거지 사람을 믿고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꼭 철저하게 서류에 포인트를 맞춰서 서류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꼭 원칙을 어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.